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뭐 그 역사를 한번 찾아보죠. 이건 재밌습니까? 아까보다야 낫겠죠. 아까보다야 나을 거라고 생각이 우와, 듭니다. 미모지주님이 챗을 싸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럴 때 하트 이런 거 하셔야 돼요. 하트 이런 거. 왜 이런 거. 손이 없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나 해야 되겠다. 네. 챗 싸주시면 인사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그 댓글도 좀 읽어주시고 네. 제가 다 못 보니까. 아니, 저 화면을 보니까 자꾸 눈이 김한선 눈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화면을 못 보고 있어요. 댓글. 네. 선생님은 다 아시는 분들이신가요? 다는 모르지만 네. 그래도 오늘은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미모지주님도 계시고 흑장군님도 계시고 내시조님도 계시고 미모가 지존이신 분이 이렇게 챗도 쏘시고 역시 또 역시 왜 미모가 미모신지 지저분이신 알겠습니다. 분이 또 여기 나와 계시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자 비례대표라는 게 처음에는 없었어요. 재헌국회에서부터 5대 국회까지는 없었는데 그 재헌국회 시절에는 이게 이제 특히 1대 2대 그 국회는 보면은 그 정당 득표율하고 의석수가 또 이렇게 대충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꼭 비례대표를 안 했어도 어느 정도 그에 반영이 됐었다 하는데 이제 문제가 그 이 득표율과 그 저 의석수 괴리가 나는 게 5대 때에 굉장히 심하게 나기 시작해요. 4.19 혁명을 거치고 난 직후에. 그리고 이제 역대 국회의원 요거를 먼저 좀 설명을 하고 가죠. 이제 그 선관위에서 나온 그 선거사에 나와 있는 건데요. 5대 때까지는 전국구 제도가 없었습니다. 6대, 7대, 뭐 8대가 유신 전이에요. 요거 이제 그 뭐 같이 얘기해도 되는데 뭐가 있냐면 봉쇄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비례대표제라는 건 소수파가 진출해서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한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예 이걸 그 커트라인을 되게 높게 정해놓은 거죠. 지역구에서 3석을 얻거나 득표율에서 5%를 얻거나 그렇게 되니까 이건 뭐 그리고 8대 가서는 더 높아졌어요. 지역구에서 5석을 얻어야.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봉쇄 조항 소수파 입장에서는 지역구에서 한 석도 당선되기 어려운 데들을 배려하지 않는 취지인데 5석을 얻어야 의석을 준다니 말이야.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배분 비율이 뭐냐면 일당이 절반 이상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일당이 50%가 안 될 때 보통 우리나라 안 되잖아요. 40%쯤 됐잖아요. 그러면은 전국구 정수를 그 2분의 1을 우선 배당하고 뭐 하는 식으로 이제 해서 결국 뭐냐면은 제 1당을 밀어주는 거예요. 1당을 밀어줘서 명칭은 의회의 안정의석을 확보한다는데 이거는 권력자들 좋으라는 거죠. 민심하고는 떨어지는 거고. 그러다가 그나마 9대 10대에는 없앴어요. 없애고 어떻게 했냐. 국회의원 3분의 1을 비례대표라는 명목으로 이것을 대통령이 임명해요. 유신 정후에. 그러니까 9대 10대 유신 시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같은 비례대표제가 없었던 겁니다. 박정희가 자기 마음대로 임명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전두환 때 다시 등장을 하는데 여기는 전국구 의석 정수의 3분의 1을 배분해요. 공화당 때보다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앉아서 의회를 그냥 장악하고 지배하겠다. 그러니까 의회가 그렇게 시끄럽지 않고 군사정권이 그냥 마음대로 의회를 주물를 수 있는 게 그런 장치로 비례대표가 쓰였던 거죠. 근데 저런 게 다 법률로 통과됐어요? 다 법률이었죠. 다 법률로 이렇게 돼 있었고 저 9대 10대에서는 헌법으로 아예 통일지체국민회 기억이 잘 없죠. 네, 그런 게 있었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셈아니에요. 또 13대 때는 25%쯤 됐는데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15%쯤 됐는데 요 시기는 뭐냐면은 요 시기가 의석 장사하던 시기예요. 돈 전체 써서 전국구라고 하던 그런 그 시대였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한번 역사로 한번 짚어보면은 이게 4.19 나고 5대 국회 때인데 민주당은 압도적 대승을 해요. 혁신계는 전멸을 했다고 돼요.
혁신계가 전멸했다고 하지만 지역구에서 민의원에서 5석, 참의원에서 3석인가 해갖고 8석을 얻었으니까 이때 200석에서 8석 얻었으니까 200석 조금 넘는 데서 17대 국회 때 민주노동당이 10석 했잖아요. 그래서 299명이었나? 그랬죠. 300명쯤 됐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10석 한 거나 200명 좀 넘는 데서 8석 한 거나 보면은 여기서 혁신계라는 거는 어떤 이게 당이에요? 진보 쪽이죠. 그러니까 진보당이 깨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조금 이제 지금 진보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이 혁신계는 원래 우파입니다. 원래 우파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래도 그 자유당이나 민주당 같은 꼴보수는 아닌 그런 분들이 이제 듣는데 민주당 꼴보수라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이름이 그때 똑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은 야당 역사할 때 한번 했는데 정통 보수 야당 한민당의 법정을 기생했다라고 할 때 뭐 이 시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압도적 대승을 했다. 4.19의 민의가 보여줬다고 하는데 실제 득표율은 4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의석은 75%를 차지했으니까 굉장히 이건 이제 진짜 왜곡됐다. 이 투표율하고 득표율하고 의석 비율이 왜곡이 됐죠. 그리고 이제 전국구가 이렇게 왜곡돼서 처음에 전국회 1대 국회에서 2대 국회에서는 득표율하고 의석 비율이 그래도 좀 그 균형을 이뤘었는데 이제 이런 게 완전히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라고 했는데 김정필이 솔직하게 회고록에다 썼어요. 왜 했냐? 5.16 일으킨 군사반란 일으킨 그 이른바 지들끼리 부르기를 혁명 주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북에서 내린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역구가 없잖아요. 자기 고향에서 출마해야 할 텐데 이북에서 나온 사람들이 지역구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비례대표제예요. 전국구. 그래서 이제 그 전국구를 그렇게 만드는데 웃기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나도 이걸 보고서 이제 참 입이 씁쓸하게 입맛을 다셨는데 공화당 전국구 후보에 보면은 선관위에다 등록을 할 때 본적지를 등록하잖아요. 네. 김정필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이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없냐? 본적지 세탁을 다 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왜냐면은 이때는 호적이 없잖아요.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때 사도 그냥 다 서울이요 하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다 서울로 안 하고 오학진이라는 사람은 이제 경기도로 등록을 했고. 그러니까 여기 웃긴 게 보면은 박현숙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여성이지만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평양 숭의여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보면은 이제 여기도 평남중학교 학력에 했을 때는 이제 이런 게 드러나게 돼 있죠.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다 그 조사해봤더니 한 2명 더 있지 싶어요. 제가 이제 얼른 조사한 것만 봐도 이렇게 5명을 찾았는데 공화당 국회의원 전국구 중에서 했어요. 이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구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어떤 사람 야당은 야당대로 뭘 하냐면은 이제 80년대 이후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데 어떤 분들을 이제 했냐면은 제일동포들 우리가 일본하고 65년에 국회 정상화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회 정상화한 부분들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또 제일동포들 중에 일본에서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분들도 계시니까 그 분들이 이제 한국 국회에서도 목소리를 좀 낼 수 있게 제일동포가 그 수십만이 있었으니까 60만이 넘었으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부분을 저기 좀 봐주세요 댓글 좀 반영하기 위해서 제일동포를 공화당도 하고 신민당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선거에서 67년 7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3선 개헌을 하려고 아주 부정선거를 열심히 준비할 때인데 열심히 준비할 때 뭘 했냐면은 이 신민당 전국구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조청년 돈을 받았다. 그런 2명을 씌워갖고 이 사람을 구속시켜버린 거예요. 구속만 시킨 게 아니라 선거가 6월 7일인데 6월 2일인가 은행을
돈을 동결시켜 버렸어요. 아니, 중앙당에서는 이제 정말 막판 실탄을 내려보낼 거냐. 조직을 가동하고 그 하려면은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이제 그 저 조청년 돈이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전국구 제도가 뭐 이 사람이 이분이 저 민단 단장도 지냈던 분인데 좀 헌금을 많이 한 건 사실인데 그래서 구속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하여튼 뭐 부정선거 다 하고 그러고 이제 석방을 시켜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국구 제도가 됐고 이 전국구에는 헌금을 내고 국회의원을 산 거죠. 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무슨 야당 투사적인 그런 야당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그 어떤 그 신념 같은 거 없고 자기를 하니까 뭐냐면은 박정희가 이때 삼선개헌을 할 때란 말이에요. 삼선개헌 그걸 통과시키려니까 야당 내에서도 국회의원을 매수해서 사와야 했거든요. 그래서 야당 국회의원이 전국구 의원이 3명이 이제 지역구 의원이면은 다음번 선거에서 지역구에서 당선돼야 하니까 감히 그러지 못하죠. 내놓고 그런 짓을 못하는데 전국구 의원은 돈 주고 의원직을 산 거니까 아 나 삼성개헌 찬성이야. 그렇게 3명이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시민당이? 모르죠. 그때 이제 선거법이 뭐냐면 지금도 이제 그 비슷한 게 남아 있어서 전국구 의원이 탈당을 하면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해놨어요. 아. 철새 정치인을 막는다 하는 걸로 그렇게도 있고 자기가 탈당을 하면은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제명을 시키면은 상실하지 않아요. 승계하는? 아니요. 아, 자기 그냥 계속 그 의원이에요. 의원직이에요. 오, 당에서만 제명을 그러니까 그거는 당하면. 본인이 옮긴 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 시민당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아, 의원들 43명을 일괄 제명하고 시민당을 해산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창당했어. 그러니까 이걸 제명을 할 때 그 3명은 제명을 안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3명은 의원직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면 일종의 뭐 꼼수라면 그 꼼수지만 그래도 야당이 삼선개헌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세게 싸우겠다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당이 제대로 하는구나 이제 그런 좀 생각을 했었죠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아이, 시민당이. 댓글을 읽어드려야 되는데 예. 참 저 공부하러 온 것 같아요.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같이 놀려고 하는데 네, 자꾸 공부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댓글 질문 뭐 있어요? 댓글에 뭐 써주셨지? 아까 저 미모지조님이 이선옥 작가 책 샀다고 하신 댓글은 눈에 쏙 들어왔는데 고맙습니다. 미모지조님 저 사인해서 보내드릴게요. 댓글 어디 뭐 아까 쌤한테 뭘 물어보신 아까 분이 있는 것 댓글- 같은데 응. 네. 응? 아, 네. 선거의 기본이 저 네, 자기- 흑장군님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걸 좀 다시 보여주세요. 흑장군님 제가 한번 볼게요. 네, 거기에 보여주세요. 네. 자신 선거의 기본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 자신이 속한 계층의 이득을 대변해줄 정당과 국회의원에 투표하는 것인지, 또 제거해야 할 정당이 있으니 정치적 신념, 자신의 계층과 상관없는 정당에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이거 선생님이 정해주시나요 이거? 아니, 근데 저는 이거 둘 다라고 생각해요. 네. 둘 다 그 경우에 따라서 그 다른데, 그러니까 가령 이제 대통령 선거의 경우와 또 지역에서의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와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은 저런 고민을 안 하게 만드는 게 좋은 제도죠. 그러니까 이컨대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가 있으면은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투표를 그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랬다가 이제 그러면은 그 타협이 되고 그 연합이 되고 하면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러면은 자기가 선택했던 후보를 하고 그 후보가 3등을 해서 결선에 못 올 경우에는 그래도 메뉴판에 오른 것 중에서 가장 지지하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선택을 받기 위해서 이 지지자들한테 내가 당신네들의 정책 중에서 이런 거는 내가 선택해 주겠어, 내가 실시하겠어 하고 약속을 하고 지지를 얻는 거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그 자기들의 의사가 되는데 대통령 선거제를 결선 투표 없이 해버리면은 나는 내 지지자를 찍어야 하나 그러다가 내가 지지자를 그 이건데 민주노동당이나 뭐 통합진보당이나 그 시절에 그 권영길 후보를 찍었다가 이거 이회창이 당선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찍게 되는 거. 그게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나쁜 선택을 강요하는 제도였죠.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든가, 또 국회에서는 다당제가 되고, 또 정당 명부제,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또 1인 2표제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게 되면서 이제 좀 보완이 된 거죠. 저는 근데 이거는 어차피 두 가지면 어떤 게 하나가 뭐 다 기본이다고 할 수 없는 게, 투표라는 거 뭐 자기 내면의 자기 의사를 반영하는 건데, 내가 어떤 당은 떨어뜨려야겠다고 찍거나 뭐 어떤 당을 당선시키고 싶어서 찍거나 뭐 어떻게 그걸 구분을 하겠어요, 명확하게. 그렇죠. 그건 예. 또 내 선거구에서 그쵸. 구도가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국회의원. 그러니까 소신 투표든 전략적인 투표든 내가 그 선거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뭐 투표를 하는 네, 거죠, 뭐. 네. 저는 그동안 계속, 근데 그건 좀 답답했어요. 계속 누구를 당선시키지 않기 위해, 그러니까 차악을 계속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 그건 좀 힘들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 댓글이 이제- 하나 더 있는데요. 예. 제가 한홍구 교수님 몇 년 전 칼럼에서 친구 유시민 씨가 정치하니까 자네는 정치에도 철들지 말라고 충고했던 글이 인상적이셨답니다. 그 친구 천세우님. 철들지 않았잖아요. 아, 선생님이 철들지 말라고 해서 철이 아직 안 드신 건가요? 아니요. 원래 철들지 않을 만한 친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 괜히 철들면은 우리 요즘- 옛말에 철들면 망령 난다고. 철들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게 좋죠. 요즘 완전 핫하시던데. 선생님 친구시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민당은 이제 네. 그렇게 해산까지 했고, 그 전국구 때문에 이제 아주 그 야당사에서 격렬한 파동이 난 적이 있어요. 진산 파동이라고 해서 유진산인데, 이 사람이 원래 지역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보면은 뭐 이낙연 총리가 지역구에 나가느냐 아니면 전국구로 가느냐 해서 전국구에서 총선을 지휘하느냐 이제 뭐 이렇저렇 할 텐데, 유진산은 그 당시에 전국 지역구를 뛰어야 한다 하는 게 팽배했었는데, 그 지역구 한석을 해갖고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는 게 이제 중요할 때였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역구에 강자가 나온 거예요. 누가 나왔냐면 누가 박정희 나왔어요? 조카 사이가 나왔는데, 어. 그냥 조카 사이가 아니라 이 장덕진이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 최초의 고시 3관왕인데, 오. 고시 3관왕에서 재무부 관료였던 거, 그거는 유진산이가 이제 거꾸로 수 있지만 뭘 두려워했냐면 축구협회장이었어요. 아. 이때가 왜 북한이 월드컵에서 8강 했었잖아요. 네. 8강 하고 나니까 이제 한국은 월드컵 본선에도 나가보지도 못하고, 그 한국 전쟁 무렵에 나갔다가 뭐 9대0, 7대0으로 깨지고 그 들어온 그 아픈 기억만 있는데, 북한이 뭐 8강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하고 남북 대결 그 치열할 때인데,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은, 야, 이거 대표팀을, 우리도 팀을 만들어야 한다. 근데 그때 실업팀도 변변하지 않았으니까 재무부 관료 출신이니까 뭘 시켰냐면은, 자기가 내가 축구협회장을 맡겠어 하고 박정희한테 이제 그 뭐 얘기를 해갖고 축구협회장이 된 다음에 각 금융기관들, 국민은행, 뭐 상업은행, 한일은행, 은행마다 축구팀을 만들게 한 거예요. 은행마다 축구팀을 만들게 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우수한 선수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지금 프로팀 같지는 않지만, 그게 이회택, 박이천, 정강지 하는, 우리가 이제 김정남, 김호, 김정남 하는 그 전설적인 선수들이 안착을 하는 게 바로 이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축구 붐이 상당히 일었고, 그때 웃긴 게 뭐냐면 축구팀을 어디가 만들었냐면 중앙정보부가 만들었어요. 중정 축구부가 있었어요? 중정축구부라는 건 안 했지. 그럼요. 그런데 중정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지만 양지를 지향한다냐. 네. 축구팀 이름이 양지팀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각 팀의 주전 선수들을 데려다가 중정에 우리 쓸 거야. 그러니까 그냥 스카우트 아니지. 그럼 상무도 아니고 뭐예요, 그거는? 왜 중정이 왜 축구팀을 만들어요? 그래야 빨리 북한을 따라잡으니까. 그래서 양지 팀이라는 게 있었고, 뭐 그렇게 하면 하고, 이건 진짜 처음 듣는 얘기다. 그러다가 이제 김형욱이 만든 거예요. 김형욱이 남산노부 장군에. 김형욱이 업적이야. 그러다가 김형욱이 떨려나고 난 다음에 장덕진이 들어서 청룡 백호
우리 축구팀을 청룡팀 그러니까 상비군 1군, 2군 시스템으로 나누는 게 이제 장덕진 때인데 장덕진이가 축구협회장을 하면서 잘하고 그때 축구 붐이 일고 그렇게 되니까 인기가 확 올라갔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게 장덕진이가 유진산이 지역구에다가 이제 나오겠다 해버리니까 도망을 간 거다. 전국구로. 네, 그랬더니 이제 완전히 신민당이 수사장이 돼갖고 당소 사진 불사르고 지키고 시고 피땀 흘려 만든 당을 뭐 저 한다 이게 유진산 사진을 찢어버린 거고 당시 만화가 이렇게 나왔어요. 야당 팝니다. 예, 야당을 팝니다인데 야당의 장수가 투구와 갑옷을 다 벗어 던지고 무기 내려놓고 주판을 튕기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진산파동이고 이렇게 야당이 혼란스러움을 틈을 타서 유신을 이제 질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신을 질르고 전국구 제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임기를 6년으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그 선거 자꾸 해서 뭐하니? 국회의원도 미국 2년 아니에요. 6년이니까 좋지. 당선되고 나면은 그리고 선거구를 중선거구제로 해서 2등을 해도 당선될 수 있게 해주니까 야당 여당이 하나씩 나눠 먹는 걸로 해서 말랑말랑하게 해놓고 그래놓고 이제 3분의 1을 띄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요거 얼마나 또 치사하게 그 잔머리를 굴렸냐면은 국회의원 임기는 6년인데 이 추천제 의원은 임기가 3년이야. 그럼 3년마다 그러면 가는 거죠. 다시 추천해서 가는 근데 거예요? 어때요? 3년 하고 싶겠어? 6년 하고 싶겠어? 6년 하고 싶죠. 당연히 쉽겠죠. 6년 하고 싶죠. 예. 그러면 어떻게 쪼야 할까? 빨가벗고 쪼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재추천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은 73명 중에서 한 3분의 2쯤을 재추천을 해주고 3분의 1쯤을 하위 3분의 1을 잘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앉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빨가벗고 쪼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이게 완력의 단상자다. 럭비 하듯이 밀고 깔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래서 얻은 별명이 국회의원인데 모비호 싸움이 있으면은 비호처럼 날려들어가서 이제 1순위로 럭비 하듯이 이제 탁 잡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재추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례대표라는 게 그렇게 이제 이상하게 쓰였던 거죠. 이게 이제 비례대표의 어떤 일기. 그리고 이제 전두환이가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 2기가 되는 겁니다.